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단원의 마지막 내용일 텐데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은요, 우리 고장의 환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고장의 자연 환경과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연환경과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첫 번째 학습 주제예요. 정말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지, 첫 번째 들이 펼쳐져 있는 고장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평한 들이 펼쳐져 있어요. 높은 건물을 세우기 알맞을까요? 알맞지 않을까요? 낮고 평평한 땅이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이렇게 세우기 알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건물에는 사람들이 일하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 건물이 많구나. 따라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낮고 평평한 들은요, 농사를 짓기에도 알맞아요. 바로 넓은 들에는 논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러한 논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들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회사 건물을 짓고 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논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산이라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그 고장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산을 이용해서는 과일 재배하기가 이루어져요. 과일을 재배하는 곳을 과수원이라고 부르죠.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과수원을 만들어서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목장을 또 만들어서요. 목장에서 소와 같은 가축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섯도 재배해요. 바로 이렇게 과일을 재배합니다. 버섯을 재배합니다. 가축을 기릅니다. 이런 모습은 그 고장에 산이라는 자연환경이 발달해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세 번째, 바다가 가까이 있는 고장이라고 한다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김 같은 걸 길러내는 양식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있는 물고기를 잡아들이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직접 기른다거나 김과 같은 걸 기르는 걸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다를 이용해서 이렇게 양식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고요. 잡은 고기를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있겠죠. 정말로 그 고장에 발달한 자연환경이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연환경과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기본적으로요, 고장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더불어서요, 고장의 자연환경은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일단은 고장의 발달한 자연환경에 따라서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요, 고장의 발달한 산업과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산업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을 가리켜요. 여러분, 선생님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걸 편리하게 도와주죠. 선생님도 지금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재배해요. 과일?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인가요? 과일을 재배합니다. 수업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이 두루두루 산업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장마다 발달된 산업이 달라요. 그러면 아마 발달한 산업과 관련해서 그 고장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도 달라질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한번 아래 나와 있는 내용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고장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고장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거나 아니면 잡아온 고기를 파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고기 잡는 일은 어업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바닷가에 있는 고장이라 그래서 고기잡이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고장에서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선업은 좀 전에 얘기를 했죠? 배를 만드는 산업을 조선업이라고 좀 어렵게 말을 해요. 배 선자에 만들다 조자, 배를 만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배를 만드는 조선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고장에 가면요, 배 만드는 장소, 조선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있는 고장에 가면은 커다란 배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들을 조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똑같이 바닷가에 있는 고장이지만 어떠한 고장에 가면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업과 관련해서 고기잡이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이 바닷가에 있는 고장이지만 그 고장에 만약에 조선업이 발달했다면 조선업과 관련해서 배를 만들거나 조립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바닷가에 있는 고장인데 어떠한 고장에서는 풍력 에너지 산업이 발달했어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산업을 풍력 에너지 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풍력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풍력 발전소와 같이 바람의 힘으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런 곳이 있겠죠. 따라서요, 이 고장 사람들은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이 바다라고 하는 자연환경에 발달된 고장이에요. 그렇지만 어디는 어업이 발달해서 어업과 관련된 일, 어디는 조선업이 발달해서 조선업과 관련된 일, 어디는 풍력에너지 산업이 발달해서 풍력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비슷하더라도 그 고장에 발달한 산업에 따라서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있는 고장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고장은 고기잡이 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장 사람이라면 고기 잡는 일, 아니면 고기를 파는 일, 이런 걸 주로 할 겁니다. 조선업이 발달한 고장이라고 한다면 조선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예요. 조선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풍력 에너지 산업이 발달한 고장은 이러한 식으로 풍력 발전소가 세워져 있을 거고요. 풍력 발전기를 점검하는 이러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자, 같은 바닷가에 있지만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달라요. 그 까닭은 고장마다 발달한 산업이 다르기 때문이죠.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고장의 산업과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의 관계를 따져봤더니 고장마다 발달한 산업이 달라서 그 산업과 관련지어서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도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고장에 발달한 산업은요,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가요,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러한 일은 그 고장에 발달한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더불어서 그 고장에 발달한 산업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고장의 자연환경, 고장의 산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옛날, 오늘날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엔 산을 어떠한 식으로 이용했냐면요.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주로 나무를 베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베어낸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 산에 과수원을 만들어서 과일을 재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자,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옛날엔 소와 같은 가축을 이용하여 농사를 졌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기계를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죠. 자,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에요, 소와 같이 힘센 동물의 힘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이용하여 물건을 실어 날랐지만 오늘날은 트럭 같은 걸 이용하여 더 많은 물건을 쉽고 빠르게 운반하죠.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옛날에 이제 배로 뗏목이라는 걸 타고 노를 저어서 사람의 힘으로 강을 건너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기계 장치가 이렇게 기계 장치를 이용한 모터보트를 이용하여 쉽게 강을 건너죠. 그러면서 뗏목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좀 두루 봐요.
그에 비해서 이제 오늘날은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했겠죠. 이런 식으로 옛날 오늘날 생활 모습이 달라지면서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달라졌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그 밖에 일을 살펴봤더니 옛날에는요,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대장간에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짐을 나를 때에도 등에 지게라는 그런 도구를 쥐고 그 위에다가 짐을 얹어서 운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게를 지고 물건을 팔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옛날엔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오늘날은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세탁소에서 빨래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고장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요, 쌤이요,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농사 지을 때 옛날엔 소와 같은 가축 이용하고 있고, 오늘날은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훨씬 쉽게 짓고 있죠. 자, 그리고 물건을 옮길 때에도 옛날엔 이렇게 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은 트럭을 이용해서 쉽게 물건을 옮기죠. 오늘날은 트럭 운전과 같은 일을 하는 고장 사람들을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강 건너기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엔 이렇게 뗏목에 노를 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 뗏목으로 강 건너는 사람 없어요. 대신 모터보트로 이렇게 쉽고 빠르게 강을 건너곤 하기 때문에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고장 사람들의 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고장의 모습이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대표적으로요. 바닷가에 위치한 고장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고장인데 옛날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날 모습은 이렇게 좀 뭔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도 바닷가에 위치한 고장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 업이 발달했고요.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배를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닷가에 위치한 고장은 앞에서도 이미 공부했다시피 배를 만들고 조립하는 조선업도 발달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 고장은 조선업이 발달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장에 대게잡이가 왕성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업이 더욱 발달하게 돼요. 조선업도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관광업이 새롭게 발달하게 된 겁니다. 대게잡이가 워낙에 잘 되다 보니까 대게를 가지고 축제를 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장의 대게가 맛있다 라는 소문을 듣고서 대게 축제에 놀러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장으로 놀러 오면서 관광업이 새롭게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옛날에는 사람이 적고 조용한 바닷가 마을이었지만 업이 발달하고 조선업도 발달하고 관광업도 새롭게 발달하면서 부두가 넓어지고 배도 많아졌고요. 다른 고장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 달라졌겠죠. 옛날엔 주로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고기 잡기 위하여 고기잡이 배를 수리하는 그런 일 등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은요, 대게잡이가 워낙에 왕성하니까 주로 대게를 잡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겠죠. 그리고 다른 고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고장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음식을 파는 음식점,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상가가 늘어났고요. 이러한 음식점과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게 축제를 열다 보니까 이 축제에 놀러 왔다가 잠깐 쉬었다 갈까? 자고 갈까?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요. 사람들이 쉬고 자기 위해서 숙박업이라는 게 새롭게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숙박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생겼겠구나.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발달한 산업이 고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관광업이 새롭게 발달하면서 새롭게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러한 식으로요. 고장에 발달한 산업에 따라 고장의 모습과 그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영종도라는 고장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사진과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옛날에는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개를 잡는 그러한 일을 주로 했대요. 그러면서 바닷가에 나가서는 고기를 잡는 그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갯벌 그리고 바다를 이용해서 이제 해수욕장 같은 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쉬고 잘 수 있도록 민박집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어업을 주로 하는 그러한 어촌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봐봐요. 영종도의 모습이 지금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영종도가요, 인천국제공항이 새로 들어선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 생겨서 공항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 그리고 숙박시설,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촌마을이 공항이 들어서면서 완전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거죠. 이렇게 모습이 바뀌면서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옛날에 영종도는 넓은 갯벌과 해수욕장을 이용한 업이 발달한 어촌 지역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관광업이라든지 공항과 관련해서 항공산업 등이 발달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어. 따라서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 고장 사람들의 생활 모습도 변화되었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하는 일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도 마무리되었네요.